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세일링 학교의 프랭크 머머트 선장입니다. 저희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저희가 대형 보트 세일링을 강조하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는 오프쇼어 세일링을 가르치기 때문에 보트가 모두 최소 32피트입니다. 가끔 경험이 부족한 수강생이 있습니다. 대형 보트와 그 시스템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소형 보트와 대형 보트 세일링의 차이점 중 하나는 트래블러의 사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형 요트에는 트래블러가 아예 없습니다. 트래블러는 배를 가로질러 설치된 트랙입니다. 마스트 뒤나 콕핏 주변에 설치됩니다. 트래블러에는 카가 있고 여기엔 메인 시트가 연결됩니다. 블럭을 통과하는 두 줄로 카 위치를 제어해 메인 시트의 연결점을 바꿉니다. 그 결과 메인 세일의 받음각을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트래블러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세일 트위스트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키가 큰 마스트는 위쪽과 아래쪽의 바람 각도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 바람 벡터도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보트 속도. 보트가 물을 가르며 생기는 기류입니다. 항상 바우에 위치하며 보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화살표는 찬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정행해서 붑니다. 주행풍과 같습니다. 세기도 같습니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겉보기 바람이 약 45도 각도로 보트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보트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찬바람의 속도가 2배로 늘었습니다. 두 벡터가 보트에 닿는 각도는 첫 그림과 동일합니다. 찬바람 속도 차이로 화살표 길이가 달라지면서 겉보기 바람의 속도와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람은 65도로 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다른 조건에서는 바람에 대한 세일의 적정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고자 풍속 변화를 크게 그렸지만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풍속이 2배가 되면 풍력은 4배가 되므로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냅니다. 풍속이 변하면 받음각 바꿔야 하므로 최적의 성능을 위해 계속 조절해야 합니다. 물과 보트 주변의 마찰력 때문에 마스트 아래쪽 풍속은 위쪽보다 낮습니다. 20피트 마스트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루징 보트는 마스트가 높아 상하부의 풍속 차이가 커집니다. 이 차이 또한 찬바람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찬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차등 효과는 더 커집니다. 비행기 날개처럼 세일이 단단하다면 한 조합에서만 세일 전체에 좋은 기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유연한 세일의 특성을 이용해 상하단을 조절하여 최적의 받음각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절을 세일 트위스트라 합니다. 세일의 리치를 팽팽히 당기면 세일 전체가 바람과 거의 같은 각도를 이룹니다. 하지만 러프는 팽팽히 당기고 리치를 느슨하게 하면 세일의 곡선이 생겨 헤드의 받음각이 풋보다 커집니다. 붐의 클루 끝을 올리고 내려서 세일 전체에 완벽한 받음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인 시트를 느슨하게 하거나 조여줍니다. 이때 트래블러가 필요합니다. 메인 시트로 세일 트위스트를 조절하면 받음각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트위스트 상태에서 붐을 중심선에 두고 클로즈 홀드 세일링을 가정해 봅시다. 클로즈 리치로 방향을 바꾸면 같은 받음각을 유지하도록 붐을 빼줍니다. 각도를 유지합니다. 유지해야죠. 메인 시트를 풀면
붐을 내보낼 수 있지만 붐이 들리면서 세일의 꼬임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일, 상하단의 완벽한 각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메인 시트를 그대로 둔 채 트래블러를 움직이면 붐 각도를 조절하면서 세일의 꼬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일 상중하단의 텔테일을 답니다. 이 세 텔테일의 움직임으로 판단합니다. 텔테일 셋이 흐르면 붐 장력이 맞습니다. 하단 텔테일은 흐르는데 상단이 처진다면 상단이 실속한 겁니다. 붐을 조금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하단은 처지고 상단이 잘 흐른다면 받음각을 조정하고 붐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보트를 조작하며 실험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바람을 등지고 계속 항해하다 보면 트래블러가 끝까지 밀려나게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메인 시트를 풀어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일 트위스트도 여전히 중요하고 붐뱅입니다. 붐뱅은 메인 시트처럼 붐을 같은 각도로 고정해줍니다. 메인 시트 장력을 조절한 직후에 붐뱅의 장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붐뱅은 메인 시트만큼 붐을 당기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붐뱅만으로는 붐 높이를 조절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한 트래블러가 끝까지 간 후 메인 시트를 풀기 시작하면 프리벤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프리벤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채널의 자이브 제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메인 시트를 팽팽히 하고 트래블러로 받음각을 제어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우발적 자이빙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바람이 세일의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메인 시트가 붐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있다면 붐이 멀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트래블러의 다른 용도도 몇 가지 있지만 보트 종류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트는 헤드 세일 시트를 안쪽으로 걸어 더 붙습니다. 이런 보트는 트래블러로 메인 세일을 중앙선 넘어 풍상측까지 당길 수 있어 바람 방향에 아주 가깝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트에서는 돌풍이 불 때 풍상측 트래블러 라인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카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세일이 신속히 디파워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트래블러 카가 트랙 끝에 세게 부딪혀 큰 힘이 가해지고 이후 카가 자유롭게 움직여 우발적 자이브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큰 배는 제어가 중요합니다. 느릴수록 낫습니다. 지금까지 트래블러의 기능과 대형 보트의 장거리 세일링 시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같은 택과 침노를 유지할 때는 세일을 자꾸 만지기보다 오히려 효율적인 받음각과 트위스트를 찾아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메릴랜드 세일링 학교의 프랭크 머머트 선장이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